돼지를 수십 마리를 도축했죠. 뇌를 꺼내요. 그 뇌를 헤모글로빈으로 공급했더니 어떻게 됐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작년에 돼지내 꽈강 2021년도에 원숭이에게 이걸 하겠다. 2022년도에는요 사람이란 기계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랜선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 인간의 욕망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약간 도발적인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죽음이란 과학자에게 물어보면 영원한 멈춤, 생활 기능, 생식, 대사, 이런 생물 교과서에 나올 만한 딱딱한 것들이 영원히 멈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삶의 시작과 죽음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죠. 삶의 시작은 사실은 간단했어요. 아기를 뱃속에서 완전히 나오면 이게 이제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엄마의 자궁에 찰싹 달라붙은 다음부터 8주가 지나면 애가 팔다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버드라고 그래서 발아 싹이 나오는 것처럼 팔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팔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마 진 에디팅 들어보셨죠? 진, 유전자, 에딧, 편집, 유전자 편집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금지인데요. 인간의 욕망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아이를 조인성처럼 키우고 싶다, 그런 유전자를 에디팅 해주세요 라는 욕망을 가진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은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이 논문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4월 달쯤에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무슨 논문이냐? 돼지를 수십 마리를 도축했죠. 그 중에 몇십 마리를 뇌를 꺼내요. 한 4시간 만에 뇌를 꺼냈어요. 그대로. 그 뇌를 미리 만들어둔 박스 안에 돼지뇌를 넣습니다. 그 박스는 그냥 종이 박스가 아니라 혈관을 연결했어요. 혈관을 연결해서 헤모글로빈으로 공급했더니 어떻게 됐냐? 70% 정도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물론 EEG라고, 여러분 뇌에도 이렇게 전기 신호 있는 거 아세요? 전기 신호는 잡히지 않았지만 세포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지 4시간 됐는데 돼지뇌의 70% 정도의 뇌세포가 살아났다? 그러면 죽자마자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가 살아났겠죠.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 발칙한 상상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걸 뛰어넘어서 2019년도에 논문이 하나 더 발표됐어요. 앨런 머스크 알고 계신가요? 그 앨런 머스크는 몇 가지 회사를 갖고 있어요. 스페이스X, 우주 여행을 가는 거죠. 또 뉴랄링크라는 회사도 갖고 있어요. 뉴랄링크는 어떤 회사냐? 뉴랄, 뇌라는 뜻이죠. 중추신경계. 링크, 연결. 어떤 실험이냐? 이 실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썹처럼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감지기예요. 3,000개가 넘는 감지기를 생쥐뇌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선으로 블루투스나 무선 전파기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쥐의 뇌 활동을 보낸 겁니다. 빅데이터로 막 분석하는 거예요. 쥐가 물 먹을 때, 쥐가 밥 먹을 때. 근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앨런 머스크가 뭘 발표했어요? 올해 이제 뭘 발표할까요? 2021년도엔 원숭이에게 이걸 하겠다 발표했죠. 2022년도에는요 자기 머리에 할 수도 있겠죠. 왜 하냐 이걸? 왜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뇌 보시면 어때요? 이 뇌의 단면인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디입니까? 해마. 장단기 기억이 여기 다 있어요. 감지기를 박아서 컴퓨터에 딱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기억은 모두 저장되는 거죠. 내가 심지어 지금 인출하지 못한 기억, 5살 때 어머니가 카스테라 해준 기억, 아니면 아버지한테 엉덩이 맞은 기억 있겠죠. 누구나 기억을 인출할 수가 없죠. 여기에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게 아마 미래에는 컴퓨터에서 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일까요? 아니죠. 누라일체가 목표겠죠. 내가 컴퓨터, 컴퓨터가 나, 랜선에 존재하는 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가지 실험 말씀드렸죠. 예일 대학교 돼지 머리 실험, 앨런 머스크의 뉴랄링크 실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특이점이 온다. 2030년 또는 2040년. 그러니까 그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아시죠? 사피엔스의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있습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멸절이 나와 있죠. 뭘로 된다고요?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환경오염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는 스스로 호모 사피엔스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인간, 그러니까 기계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랜선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로, 그런 걸 트랜스 휴먼이라고 텍사스 대학의 옛날에 교수가 제창했던 이론인데 그걸 다시 유발 하라리 씨가 끄집어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디세우스의 선택,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칼립소가 여기에 있자, 영원히 젊은 상태로 즐기자. 그런데 어때요?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두고 온 페넬로페를,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보고 계신 10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선택을 할 기회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피엔스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초미의 관심사죠. 란셋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보면 2030년대에 1위가 어디예요? 사우스 코리아. 근데 이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오래 살면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사실 고민이 많죠. 근데 이제 법의학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던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 어떻게 죽나?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부모님과의 이별을 통해서 죽음이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망원의 1위가 뭐라고 그랬죠? 암입니다. 암은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는 2, 3개월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6개월이면 된다. 죽음의 준비가. 6개월은 좀 짧지만 어찌됐든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건 여기 보시죠. 이건 이제 미국의 자마라고 미국 의사학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 봐야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16년 정도가 비건강 나이예요. 여자분들은 95세, 남자는 90세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비건강 나이가 16년이다. 내가 여자고 95세 사는데 80세부터 아프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15년 동안 아프면 돈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비건강 나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조금 더 우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두 가지가 큰 고민이 됩니다. 이 비건강 나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담배 끊으세요. 저 30년 피웠는데요. 괜찮습니다. 끊으시면 비건강 나이가 6년에서 7년이 줄어요. 저 안 피는데요. 계속 피지 마세요. 확 줍니다. 두 번째, 운동. 얼마나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근데 하루에 4시간 이상 TV 보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 TV는 몇 시간 이하? 한 2~3시간만 보세요. TV만 따로 뭐 넷플릭스, 유튜브 따로가 아니라 다 합친 겁니다. 제 거 보고 나가서 뛰세요. 세 번째, 체중 조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식사와 관련이 있겠죠. 과체중이 나쁘진 않아요. 비만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올바른 의학 지식을 얻자. 지식인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치의. 저 구자 아닌데 주치의란요? 그냥 동네에 나가면 많잖아요. 전문이 있다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찝어서 그냥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뭐 이런 게 좋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거 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지금 제가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시면 저를 안 만날 거예요. 저 만나게 되면 큰일 나요. 저는 자기의 기대하면보다 빨리 죽었을 때 저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안 되시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꼭 지키세요. 자, 한 가지 고민 해결됐죠. 두 번째, 아니 좀 우아하게 보낼 수 없나? 여러분 CSI의 라스베가스의 그 길그리썸 반장 아세요? 어떻게 죽고 싶냐고 그 드라마에서 누가 물어봅니다. 반장님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암 걸려서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치매, 뇌혈관 질환, 가족들에게 많은 갈등과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암은 제가 그랬죠. 마지막에 최소한의 시간이 있다고. 근데 다 준비를 못 한대요. 왜냐면 암에 딱 걸리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엔 부정해요. 야, 이거 나 아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왜 내가, 그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되고 막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제대로 된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인데 우리 인생 멋지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이 흐지부지하면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연명으로 중지라고 그래서 2018년 2월부터 내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런 순간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수혈, 뭐 에크모 이런 거 하지 마라. 의사 선생님한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체크해도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내 가족들이 막 싸워요. 제가 그랬다고 해봐요. 제가 막 다 체크했어요. 하지마, 다 하지마. 아빠는 그냥 가고 싶어. 아프기 싫어. 체크했어. 근데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다고 그래봐요. 우리 아빠가 이거 체크했으니까 보내줘. 네가 인간이야? 하면서 우리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아빠를 죽이려고 그래? 실제로 이렇습니다. 가족 간에 합의를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10년 내에 뭐가 생길 거냐? 마지막에 내 기능을 못하는 때. 아니 내가 이게 너무 길어지고 오랫동안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처럼 이걸 좀 허락해달라. 죽는 거를. 내가 버튼 내가 누를 테니까. 아마 10년 내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품에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막 산다라고 그랬죠.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죽음도 달라져요.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 의사학회지에 나온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 암. 두 번째, 뇌혈관 질환. 세 번째, 치매. 뭘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비된 노화가 있으면 사실은 마지막은 후회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된 노화를 위해선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건강 나이 줄이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매 나이대에 맞는 목표와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아직도 본인이 20대라 착각하고 밤새 친구랑 술 먹는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매해, 매 세대마다 본인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후회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 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저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이죠, 뭐. 어떤 사랑이냐? 친구들과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내와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식한테 사랑, 동물한테 사랑일 수도 있겠죠. 충실한 삶을 위한 저장소를 크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삶이 어때요? 다들 다르죠? 100가지의 삶을 살고 있고 죽음도 각기 달라요. 내 삶의 준비는 다들 마지막으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 장례식장 때 뭐 틀고 싶나?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화더 원더풀 월드라고 닐 암스트롱 말고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의 화더 원더풀 월드를 이렇게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육개장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내 친구들한테, 내 가족한테 육개장 말고 스페인 음식 좀 이렇게 국물 있는 거 있죠? 그런 것 좀 먹여주고 백포도주 이런 거 이제 장례식장에 좀 주고 싶다.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랑 얘기해보면 다들 각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00가지의 삶이 있으면 100가지의 죽음이 있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죽음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건가. 제가 쭉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꼭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지, 죽음 이후에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줄 건지, 그리고 더 나은 죽음의 가정은 어떻게 만들 건지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죽음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되는 죽음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으로서의 죽음. 지금 쓰고 있는 내 소설 엔딩 챕터, 아니 소설 쓰고 있는데 엔딩 챕터도 생각 안 하고 막 쓰면 엉망진창. 엔딩 챕터는 준비를 하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삶으로서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